보령과 태안을 잇는 해저터널이 뚫리면서 서해안을 가르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0년 착공 이후에 무려 11년이 걸린 대역사였는데요. 보령에서 안면도 끝까지 1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서해안의 관광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셈입니다. 해저터널이 과연 충남의 새로운 관광벨트를 여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해저터널 개통의 파급 효과를 한번 짚어보고요. 서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 조덕현 대외협력관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가세로 태안군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4천일 동안 견뎌주신 여러분들의 인내,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을 관광객 경유지가 아니라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체험과 소비,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습니다. 충남의 대역사죠. 보령 해저터널이 마침내 개통이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개통식이 열렸고요. 수요일부터 차량 통행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시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셨습니다. 예, 소감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소감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우리 보령 해저터널이 11년의 긴 공정을 끝으로 지난 12월 1일 개통이 됐습니다.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원선도를 가려면 배로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그 태안을 거쳐서 1시간 반 동안을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렇죠. 여건이 돌아가셔야 됐죠. 됐는데 예. 아시는 것처럼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짧은 거리로 단축이 됐습니다. 예.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 서해안의 관광 여건과 변화가 크게 기대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거기 다녀온 취재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얼떨떨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도로를 쭉 따라갔더니 안면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야 이게 참 신기하다고 하는데 군수님 뭐 영목항은 정말 태안에서도 안면도에서도 땅끝 마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영목항이 태안의 입구가 돼 버렸어요. 네. 예. 태안군 입장에서도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매우 많습니다. 예. 우선 먼저 개통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많은 진심으로 분들이. 축하를 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태안이 보령과 이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떠나서 77번 국도의 남단을 연결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부산에서 시작한 77번 국도가 보령과 우리 태안을 이어서 우리 태안을 축으로 해서 개성까지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태안으로서는 태안 발전의 큰 축이 될 것이고 예.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태안으로서는 의미가 아주 참으로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저도 하루빨리 가보고 싶은데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교수님, 뭐 사실 이게 두 지역, 보령과 태안을 잇는다는 그 의미도 크지만 네. 이 국내에서 가장 길고요. 세계에서 5번째로 길다는 해저터널. 사실 그 자체로도 엄청난 관광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11년 굉장히 긴 기간이었죠. 네, 네. 그리고 77번 국도의 완성이라는 네, 어떤 네. 토목적
또 국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한 네. 그런 의미를 지닐 수 있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관광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충남이 그동안 이제 해양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는데 네, 네. 이제 이게 기폭제가 되고, 또 충남의 내륙 관광 중심의 그런 어떤 전략에서 네. 이제 내륙과 해양을 연결할 수 있는 축이 되는 것이죠. 네, 네. 바로 이제 대천에서부터 고령부터 그렇겠네요. 이제 예. 태안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네. 민간에서 관광 개발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지금 상당히 네, 활성화하고 네. 있다. 이런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협력관님께도 여쭤볼게요. 뭐 관광공사에 계시니까 뭐 전국의 뭐 인프라 상황 같은 거 뭐 많이 지켜보셨을 건데, 예, 예. 이렇게 해저터널 개통되면 어떻게 저희 좀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마 단기간으로 일종의 예, 예. 컨벤션 효과를 누려가지고 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네, 네.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급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여행을 저해하는 요소들 중에 가장 큰 게 그 시간적인 제약을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 시간적 예. 제약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예. 많은 관광객들이 태안과 보령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는 예, 예. 양 시군이 얼마만큼 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 관광객 유입 효과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보령 해저 터널의 완성이 네, 네. 서해안 관광 벨트의 새로운 실크로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실크로드가 완성됐다. 예. 아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기대 효과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뭐 그동안 오랜 기간 준비도 해오셨고 뭐 기대하시는 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당장 원산도 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보령의 어떤 관광 패러다임이 싹 다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님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기대 효과 갖고 계신지 먼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보령 해저 터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여의 공사 기관과 네, 네. 중장비가 20만 대, 연 80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큰 대역사였습니다. 대역사의 공사였는데요. 그 6.9km의 길이에 보시는 것처럼 해수면에서 80m 지하로, 네. 또 해저면에서는 55m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심이 한 25m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특히 그 터널이기 때문에 그 평균 온도가 네, 네. 18도에서 17도를 유지하고 있고 네. 4.5조의 그 경사로를 오르막과 내리막을 유지하고 있어서 예. 그 안에서 볼 때는 이제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일반 터널 같은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상하 차량의 연결 통로가 690m 간격마다 하나 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사람의 통로는 220m를 690m 차를 유턴시킬 유턴시킬 수 수 있는 있도록 만약에 사람도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면 네, 네.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그런 있도록 시설들이 안전 시설이 잘 돼 그렇게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5개의 그 소화전이 301개 그리고 CCTV 카메라도 92대를 비치를 해서 특히 또 지진 강도 리터가 네, 네. 6.0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네, 네. 내진 설계가 1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회를 양쪽에다 설치해 가지고 41개소의 회를 설치해서 공기의 순환을 네. 맑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네, 시설이 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용이 돼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네, 네. 안반 폭파 이후 굴착 작업을 한 뒤에 콘크리트를 품어 붙이는 나트륨 해저 터널 공법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암벽 틈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을도 막는 네. 그러한 차수 그라우팅 작업도 적용을 했었는데요. 예. 침수 사고를 대비해서 설치한 방수문 설치도 한 건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그렇게 네, 시공을 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해저터널 자랑을 실컷 해주셨습니다. 군수님, 군수님도 지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해저터널 자랑보다도요. 예, 예. 우리 태안군에 미치는 기대 효과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땅끝 마을이나 섬에서 사시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안으로서는 상당히 기대 효과가 있고요. 우선 우리 영목이
우리 태안반도의 땅끝 마을이었었는데 그랬죠. 관문이 돼버린 겁니다. 예. 엄청난 효과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상, 호남 이쪽 분들의 관광객들이 우리 태안에 많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 네. 그리고 우리 충청남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이 있어요. 네. 1지구, 3지구, 4지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탄력을 붙게 네. 또 순항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우리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난 9월에 지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7번 국도의 연결과 연장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남아있는 가로림만의 마지막 퍼즐, 네. 38번 국도의 연결,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네. 어떤 안면도가 교통 소외 지역이었는데 네. 사통팔달이 뭐 열리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알겠습니다.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터널을 6.7km를 넣으면서 양쪽에다가 200mm 수도관을 묻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명도 그렇고 도서민들이 급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제 원산도에 상수도가 들어가는군요. 상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 효자 장구 고대 삽시도 네, 사계섬에 지금 설계비가 확보돼 있는데 해저로 해서 급수 배관을 할 수 있도록 배관만. 배관을 해서 급수까지 할 수 있도록 급수까지. 예. 국가유산이 확보돼 있어서 그 효자 장구 고대 삽시도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이제 효자 1위 지역에 됩니다만은 추도, 월도, 소도, 네, 허육도 이쪽 도서에는 영목에서 관을 넣어가지고 네. 그쪽 몇 사람 살지 않는 그 지역에도 배관을 해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그 예산을 확보해서 작은 섬에까지 이제 상수도가 공급되는 섬 겁니까?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함께 마련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그 기사 봤는데 원산도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중학교가 되면 보령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셔틀버스가 이제 뭐 해저터널로 왔다가 학교 이제 스쿨버스죠. 예. 스쿨버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기사 보고 야 정말 이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예. 생활을 크게 편익이 증진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시장님께서 이제 예.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말씀하셨는데 네. 또 삶의 질 향상의 한 축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그렇죠. 누리는 것들이 예. 가장 중요한데 이 해저터널 완공되면서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호기심에 의해서 유입할 거고 네. 두 번째의 경우에는 태안과 보령에 교차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예. 단절되어 가지고 태안 따로 보령 따로 한꺼번에 여행을 할 수 없었는데 네. 이 해저터널 효과로 인해서 태안 방문객이 보령을 가고 보령 방문객이 태안을 가는 이런 교차 관광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2020년 저희가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보면은 네. 보령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약 1,500만 명이요. 네. 태안 같은 경우는 1,60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두 지역을 합치면 3,100만이거든요. 네. 그동안의 각자의 관광 시장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이게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네. 하나의 관광 권역이 됐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보령시와 태안군이 어떻게 협력 관계에 네. 상호 유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2배로 늘어나느냐 네. 서로 간에 시장 뺏기를 하느냐 그런 네. 관계가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협력관님 말씀 듣고 공감이 가는 게 저희가 여행 어디 갈래? 그럼 태안 갈래? 아니면 보령 갈래? 같이 갈 수는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워낙 거리가 머니까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보령 거쳐서 태안 가고 태안 거쳐서 보령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우리 협력관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 것 같은데 네, 예, 앞서 저런 기대 효과 충분히 가져봐도 되는 거죠. 네, 다 공감하고 있고 정지 요건도 다 공감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교통 체계 왜냐하면 터널 자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 인프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서산 민항도 이제 예타 통과됐기 때문에 국제 관문으로서의
어떤 충남도 이제 서해안 중심의 네, 네. 그런 체계가 교통 체계가 만들어지고 또 대산항도 네. 국제 여객 터미널로서의 어떤 기능들을 이제 앞으로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종축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이 해저 터널이 이제는 네, 네. 그 마지막 그 고리를 좀 채우는 그런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교통 내륙과 연결되는 이제 횡축이 있는데 네, 네. 역시 이 해저 터널이 이 횡축과 종축을 연결하는 하나의 네. 또 분기점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교통 체계가 바뀌면 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동의 어떤 루트가 바뀌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대한 많은 변화들, 특히 네, 네. 관광 분야는 획기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냥 문득 든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산항에 와서 예, 대산에서 이제 만대까지 예, 다리를 거쳐서 태안 안면도를 거쳐서 보령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군수님 어떠세요? 아, 참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죠. 네, 그 네. 부분이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제가 뭐 일선 행정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 생활을 해보니까요. 예, 예. 관광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태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개토 대사업인데요. 이번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태안의 접근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 자원, 관광 효과 이 부분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시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5월에 시장님 우리 같이 한번 위인해서 나가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 실무 협의체까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네. 우리 협력관님 말씀하셨듯이 교차 관광 네, 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의 서해안의 축을 만들어보자. 네, 서해안 벨트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서천, 보령, 우리 태안, 서산, 당진을 함께 엮어서 묶는 서해안 벨트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지역 상품권도 넓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준비 이런 네. 것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이 우리 태안에도 관광 자원의 발굴과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손님들이 어떻게 와서 만족하고 갈 것이냐 기대 효과의 부분에서 준비해야 할 것 볼거리, 먹거리 또는 즐길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일대 새로운 계획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제를 좀 구축하고 네, 네. 또 6대 분야 63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네, 네.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 부분이 잠깐 생각나는데 옛날에 이제 지금 원산 안면대교죠. 개통할 때 사실 좀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때 명칭을 두고 두 자치단체가 지금 우리 협력관님이 두 자치단체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앙금은 이제 뭐 서로 다 풀리신 거죠. 우리 시장님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가세로 군수님하고 우리 양승조 지사님하고 한 서너 번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다리 명칭을 결정하는데 안면 원산대교로 할 거냐, 원산 안면 대교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뭐 솔빗대교도 나왔고, 예, 솔빗대교도 뭐 나오고 여러 나왔는데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예. 지명위원회에서 네, 그것을 네, 네. 슬기롭게 결정을 해줘서 원산 안면 대교로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 시대를 제가 볼 때는 보령, 태안 보령이 이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보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가지고 네, 네.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제는 저 문화원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네, 네. 아주 상생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네. 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12월 달에도 서로 교차 관광을 또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하고 보령 완전히 한 몸이 돼서 네. 우리 서해안 시대를 환황해의 중심 시대를 만들어 보자. 네.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갖고 협력해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군수님 사실 태안은 좀 반도라서 네. 태안 반도 끝에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오버해서 얘기하면 좀 외로울 수도 있었는데 보령이라는 좋은 이웃이 생겼습니다. 예. 아 물론 좋습니다. 예. 저는 뭐 보령과 늘 이웃이 되기를 원했고요. 네, 네. 아까 다리 명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솔비대교로 가야 맞는 건데요. 예, 그 저희가 얘기는 양보를 뭐, 많이 예, 해드렸고 예, 예. 현재 남아있는 유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단지 우리 보령이 이웃을 얻었다는 것이고 네, 네. 아직도 그냥 좀 미련은 있긴 있죠. 네. 있는데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양보할 거 양보하고 가야 되지 네.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참 기대가 되는 게 두 지역이 같은 관광 지역이지만 컬러가 좀 다릅니다. 뭐 약간 보령은 뭐 워낙 충남의 대표죠. 근데 규모도 크고 뭐 머득 축제라든가 이런 대규모 상업시설 위주의 그런 전통적인 관광지라면 태안은 사실 요즘에 와서 굉장히 각광받는 힐링이라는 네. 그런 포인트 때문에 캠핑족들 저도 캠핑 태안으로 엄청 많이 갔거든요. 서로 이렇게 컬러가 달라서 더 어떤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양한 상품들도 서로 다르고 방문객 네, 네. 특성도 많이 다른데 크게 보면 또 비슷한 점들 상당히 많아요. 비슷한 점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주로 방문객층들이 네, 네. 태안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이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서 많이 오고 네, 네. 보령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전북에서 많이 오고 남쪽에서요. 그다음에 예, 예. 세종이라든가 대전에서 많이 오고 예, 예.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또 방문하는 그 성별도 다르고 네, 활동도 네. 다른데 또 시기도 또 많이 차이 나거든요. 태안 네, 같은 네. 경우는 그 보령 같은 건 3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오고 태안 네, 같은 네. 경우는 4월에서 뭐 11월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오는 방문객들이 지금은 이제 한 관광 권역이 되면은 태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게 보령과 같이 연결될 수 있고 네, 네. 보령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게 태안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네. 하드웨어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지만은 네, 네. 여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예를 네. 들어 그 종사원들의 친절성이라든가 네. 서비스 업소들의 이런 그 서비스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아마 사업을 같이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태안이나 보령이나 오면 똑같이 네. 만족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 품질 개선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면은 네. 하드웨어 확장이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보령하고 태안이 2인 3각을 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다리를 묶고 뛰니까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네, 네. 사실 보령시가 관광 관련 인프라나 프로그램들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 네, 이제 관광지에 대한 프로모션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네, 많이 네. 이제 확산이 되는데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확실한 머드 축제라는 또 내년에 이제 엑스포까지 개최되는 그런 메가 이벤트가 보령에는 있고 네, 네. 태안은 그런 상징적 아직 그런 메가 이벤트라든가 관광 인프라는 좀 부족한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느냐. 그렇다고 동일한 영역에서 같이 경쟁하면 오히려 윈윈이 아니라 서로 좀 출혈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이 갖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태안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태안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이유가 네. 바로 캠핑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 산림, 그러니까 네. 되게 숲속 캠핑이 아니라 해안 캠핑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네. 전국에서 태안이 갖고 있는 강점이 가장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위락과 관련된 부분들 또 메가 이벤트라든가 뭔가 좀 재미 위주의 이런 컨텐츠를 보령에서 가져가고 네, 태안은 네. 반대로 해안 경관이라든가 자연 중심의 그런 부분으로 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반면에 어떤 빨대 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KTX가 대전에 놓였을 때, 야 이제 서울 빨리 갈 수 있겠구나 했지만 사실 어떤 그러니까 서울 가서 쇼핑하고 서울 가서 병원 가고 뭐 이러면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근데 사실 그런 걱정도 좀 없진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예, 태안군도 그런 걱정이 네, 있긴 그렇습니다. 하시죠. 예, 예. 우리 태안군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패싱 지역이 아니고 네, 네. 스테이 지역에 한다는 네, 것이고요. 네. 우리 태안이 가는 길목이 아니고 목적지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태안은 어디에 내놔도 정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 이 부분을 살려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크게 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네, 네.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서비스 강화라든지 네. 또 잠재적
어떤 관광 효과의 발굴이라든지 관광역의 지속 가능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고요. 28개의 해수욕장과 42개의 항포구 그리고 안면 송림을 비롯해서 정말 아름다운 곳, 신두사구라든지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네. 하나하나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 태안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 해드리고 우리도 자강불식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좀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좀 짚어볼게요. 사실 해저터널의 가장 큰 덕을 보는 지역 원산도입니다. 원산도 뭐 태안 자랑 많이 해주셨지만 원산도 정말 아름답잖아요. 뭐 당장 케이블카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뭐 리조트 대규모 리조트도 지금 건설이 되고 있죠. 어떻게 케이블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시장님 뭐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 그림을 예. 하나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기다리셨네요. 예. 말씀하시고 여기 지금 효자, 예. 장고, 고대, 삽시도를 원산도가 둘러싸고 좀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펴주시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수원호 대명 리조트를 한다더니 왜 착공을 났느냐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네. 예, 지금 우리 이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함께 그림을 그려서 네네.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만들어서 네네. 하나의 큰 꿈을 그려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원산도는 레저의 허브섬으로 이렇게 네, 개발을 네, 하는데 그 인근과 같이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7,60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네. 리조트를 건설하고 네. 거기에 또 지금 아까 이제 케이블카를 개발해서 지금 범양에서 지금 실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설계 중에 있군요. 예, 네. 해양 레포츠 체험시설도 하고 머드를 이용한 해양 체험시설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와서 모든 것을 완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삽시도는 그 자연 체험과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네네. 각 섬마다 특색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도는 1832년도에 기출라프가 이제 우리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처음 왔던 섬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기출라프의 그 성경도 번역하고 또 감자도 전달하고 하는 그 역사의 섬으로 만들어서 네. 원산도에서 고대도 그쪽까지 거리를 대보니까 1.7km뿐이 안 돼요. 네. 그 대명에서 리조트를 치면 구름다리를 정도를 넣어가지고 연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하고 갈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대명하고 그 아이템을 줬습니다. 한번 네. 검토해서 이걸 시행해보라고 했고 또 장고도는 젊음이 있는 청춘의 섬으로 만들고 네네. 효자도는 가족과 함께하는 효자섬으로 만들어서 이름 이것을 그대로. 인근 도서 하나 묶어가지고 체험이 있는 휴양명소 그리고 힐링오션의 해양 레저 관광단지로 이렇게 만들어갈 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 케이블카는 어디서 타서 원산도 안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원산도에서 타가지고 네네. 삽시도로 가는데 한 예, 4km 정도의 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전후 상하를 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그림으로 해서 그 4km의 모든 서해바다를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네. 제가 여기서 섬과 좀- 섬을 잇는. 네. 네. 지금 일단 원산도까지 대천에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 네네. 또 거기서 이제 영목항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삽시도로 이제 해상 케이블 그 기대가 큰 건 알고 있는데 전에 이제 그 부산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가덕대교가 건설이 됐을 때 네네. 거제도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네네. 근데 이제 첫 해는 거제도에 많이 들어갔는데 해마다 이제 그 방문객들이 줄고 네. 결국은 부산이라는 도시와 거제도가 갖고 있는 관광 인프라라든가 컨텐츠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가덕대교의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는 들어갔는데 거제도 들어갔는데 결국은 뭐야 이러면서 다시 부산에서 다 먹고 놀고 자고 이러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지금 영목항을 비롯한 태안에서 어렵게 해저터널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네네. 거기에 기대 이하다. 그러면 이제 재방문율 떨어지고 그에 대한 어떤 효과가 반감된다. 네. 특히 삽시도도 1,0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제 민간에서 케이블카를 건설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그 순익분기점을 맞추려면 네. 그 케이블카 이용료가 꽤 비싸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그 돈을 들여서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케이블카를 타고 삽시도를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만족도가 낮으면 결국은 네. 지금 가덕대교의 그런 전철을 좀 밟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 삽시도에 들어가면 둘레길도 만들고 굉장히 수려하고 좋으니까 네. 그 예술인들이 유리선 마을도 만들고 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네. 충분히 거기에서 습득하고 힐링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볼거리를 충분히 마련하시겠다는 거고요.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단순하게 통과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네, 네. 오랫동안 머무르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이렇게 케이블카도 중요하고 네, 걷는 네. 걷기 길이라든가 체리형 휴양지라든가 이런 것들 조성들이 중요한데 예전에 이제 통영 케이블카가 생겼을 때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지만은 네, 사실 네. 통영을 먹여 살리는 그런 알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이렇게 되게 기능을 잘하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케이블카가 새로 생기면 그런 네, 역할을 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하는 것들이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됐다고 해서 호기심에서 온 사람들이 네, 네. 해저 터널만 보고 가면은 사실 내륙에 있는 터널하고 큰 차이점을 못 느낄 모르죠, 수 사실.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해저 터널 통과하고 나서 얼마만큼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느냐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원산도를 허브로 주변 섬들을 다양하게 특색화해서 어떤 관광 단지 같은 걸 구성한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태안 얘기 좀 해보죠. 군수님, 저는 뭐 해저터널 뚫린다고 하니까 가장 빨리 변한 게 아니 갑자기 안면도 개발 사업자가 막 이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10몇 년을 끌어온 사업인데. 참 다행이고요. 예, 예. 제가 보령을 부러워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네. 태안 앞바다에 있는 모든 섬을 보령에서 다 가져갔거든요. 태안 앞바다인데요. 예. 그래서 참 그게 안면도를 부러운데,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대신에? 물론. 근데 우리 태안에는요 114개의 섬이 있고요. 네, 네. 또 우리 이제 가장 주목받는 우리 영목항, 안면도 하단, 남단이죠. 이 부분에 정말 멋진 네. 빛과 조명, 예술의 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화 사업도 대강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또 내년 6월이면은 정말 멋진 랜드마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네, 네, 네. 제가 극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뭐 이런 판 같은 거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대가 될 겁니다. 높이 51m의 전망대인데요. 학자나 전문가들이 최소한 이걸 내놨을 때, 야 이런 전망대가 태안에 있었구나라고 네.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영목항 이 부분의 경쟁력이 많이 살아날 것이고, 네. 또 지금 터널을 빠져 나와서 다리에서 영목항을 보면은 오 이렇게 달라졌어. 야 정말 멋지다. 지붕색부터 마을색부터 달라졌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예, 그걸로 시작을 해서 안면도 전체 그리고 네. 태안군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화 그리고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에서 태안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속살 깊은 태안의 절경을 느끼고 하고 있구나라고 네. 하는 만족감을 꼭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특히 지난 29일 날 우리가 준공을 했는데요. 한국 관광 백선에 늘 올라왔던 5번이나 올라왔던 곳이 있어요. 꽃지 네, 할미 하라웨이 바위에 그렇죠. 그 부분을 일대 정비를 했는데요. 네. 인피니트 스튜디오, 그다음에 그늘 정원, 아이돌 놀이터, 예. 수경 시설 이 부분에 정말 와 안면도가 또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네. 부분의 소재도 우리가 마련해 드렸고요. 네. 어쨌든 정말 우리 태안 역시 속살 깊은 곳이구나, 그리고 정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전문가분이 보령 원산도에 대해서 조언 많이 해주는데 태안군 앞으로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어떻게 안면도 개발하는데 주안점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교수님부터 좀 말씀. 그래서 이제 연내 그 안면도 네네. 관광 개발 아마 민간 네네. 그 사업자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게 14, 15년을 끌어온 사업이거든요. 근데 보령 그렇습니다. 해저터널 뚫리자마자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 예. 물론 이제 충남도에서 예, 예. 좀 이제 완화시켜 준 것도 있어요. 네, 예, 예, 여러 예, 가지 뭐 조건을 좀 좋겠습니다. 좋게 예. 만들어줬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그 안에는 뭐 골프장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콘도미니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종합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펼치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미리 좀 빠르게 조성되거나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것들은 좀 하고 특히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골프장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남도에서 그 태안군과 협조를 좀 잘 해서 이렇게 단계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지금 해저터널 개통 이후에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 네. 다 개발하면 10년 후에 그거 딱 펼쳐놓으면 네, 이게 네. 이제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시의성에 맞게끔 좀 단계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갖고 그 있습니다.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늘 우리 충청남도에 건의하고 또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면도 종합관광개발 이 자체를 네. 통합해서 하지 마시고 네. 분할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우선 골프장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스테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터널 개통 이전에 우리가 간절하게 원했던 부분인데 네 번째 무산됐던 이 부분에 하나라도 먼저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네.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우리로서는 참 좋았는데 우리 다행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선택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번 기회에 아마 그 부분에서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라도 하나부터 쉽게 얘기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다시 또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예, 형님까지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령과 마찬가지지만 태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그 심신이 정말 피로하고 힘든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편안하게 휴식하고 휴양하고 일종의 웰리스, 웰빙 이런 관광지를 찾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태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수목원이라든가,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걷기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그런 부분의 이 상품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그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홍보를 한다면은 네. 아마 그 오히려 이제 그 지금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새로운 관광 핵심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릴 게 알겠습니다. 있을까요? 예. 네. 뭐 이따 제가- 마무리 발언 시간에 그럴까요? 해주셔도 되고요. 네. 예. 네. 그 저희 이제 좀 어려운 얘기 좀 해볼게요. 시장님, 그 관광지 개발을 하다 보면 뭐 땅값도 당연히 오르고요. 주민 간의 마찰도 생기고요. 이 지속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당장에 해저터널 뚫리니까 배편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원산도 인근 주변의 작은 섬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걱정이라고 하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해저터널 빚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림자를 좀 없애려면 우리 공동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원산도 바로 옆에 600m 거리에 있는 효자도가 네네. 한 140명 정도가 거주를 하거든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기존 여객선이 다닐 수가 없단 말이야. 이제 그 적자가 나니까. 원산도를 거쳐서 효자도 가고 효자도 갔는데 그러면 예, 이제 예. 원산도가 하면 적자를 모해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효자도만 다닐 수 없어서 예. 이제 여객선사에서 이거 적자 나서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때 예. 총리님하고 우리 저 김태형 국회의원님 오셔서 이걸 건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예산이 이제 거의 확정되잖아요. 아, 예, 그런데 예, 그걸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건 지방 업무니까 당분간은 지방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해수부 네, 입장이라 그런 그 이제 소외되는 지역이 생겨서 그러니까요. 교통 편익을 그분들이 어떤 집은 정말 전기가 환하게 붙고 있는데 바로 옆에 발전소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섬들이 네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됐어. 예. 이것은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지방적 업무로 네네. 해가지고 그분들이 효자도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나서지는 못하지만 못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네. 의미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서 네, 그분들이 네, 사안이기 때문에 네, 생활 네. 터지이기 때문에 여객권, 네, 교통권이 절대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로림만의 국가 해양정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태안 네, 네. 그리고 태안이 지금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네. 연구를 하고 또 원산도 인근도서와 함께 붙고 그 중간에 우리가 그 마리나 시설을 지금 민자 유치를 하고 공모를 해놨습니다. 네. 마리나 그리고 대천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데 대천 해수욕장에 머물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 네, 네. 지금 컨벤션 센터를 248억을 들여서 60% 공정했습니다. 아. 1,000명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민자 유치를 해서 2천억을 들여서 800씩 호텔을 지금 금년 중에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센터를 해서 축구장을 네 면을 네, 만들어서 거기 오신 분들이 마음껏 자기 취향에 맞게 즐기고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만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완스톱으로 해결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명 소녀 리조트가 네, 2253실이라고 하는 큰 리조트가 지어져서 네. 바다의 향기를 마음껏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뭐 지금 시장의 말씀 들어보면 아무래도 어떤 보령은 대규모 사업 위주의 전통적 형태의 관광 쪽에 지금 중심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각광받는 관광지는 태안일 수 있거든요. 네, 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용히 힐링하고 젊은이들이 뭐 대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 또는 둘, 많아야 네, 셋 네. 정도. 그런 부분에서 태안 관광 어떻게 좀 네.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관광 트렌드가 네, 네.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기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 또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전국에서 가장 캠핑하기 좋은 곳은 태안이라고 캠핑이요. 그럽니다. 그리고 예. 낚시 관광객들 많이 오시고 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42개의 항포구 네, 그리고 28개 해수욕장을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정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그리고 관광 요소를 발굴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관광도 산업입니다. 네, 네. 산업의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 태안이 지금 어촌 뉴딜 사업에 이례적으로 9개를 따왔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농산 어촌 개발에서 8개를 따왔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다 기본 인프라 구축에 관광과 접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하나하나가 특화되어 있고 또 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드는 거죠. 네. 트렌드를 항상 읽어내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관광 산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그 일례로 몽산포 알겠습니다. 해수욕장의 룹스테이 같은 전망대 네. 그리고 지금 말레포 해수욕장의 빛과 조명의 전망대 이런 부분 그리고 신도사고, 천리포 수목원 이런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계속 소자 발굴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듣다 보니까요. 어느덧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됐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지나가죠. 예, 저희가 마무리 발언 1분 정도밖에 1분도 못 들을 것 같은데 1분 내외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자, 해저터널 개통을 계기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관광지 개발하고 태안, 보령 손잡고 나아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부분은 두 분 전문가분들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우리 교수님부터 한 1분 안쪽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국제관광기구에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지나서 정상화되는 데를 한 2025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널이 개통됐지만 한 3, 4년은 더 이제 위드 기다려야 코로나를 대비하는 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광 트렌드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가장 이런 시기에 원하는 게 이제 안전한 관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안전한 관광지에 대한 뭐 인증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리고 또
휴가 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워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태안이라든가 보령에서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특히 섬에 대한 부분들 또 그 캠핑장 중심의 네.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협력관님, 예. 코로나19는 충청남도 관광산업의 일종의 기회 요인이 됐거든요. 네. 타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감소가 상당히 2분의 1 정도로 충남이 적어가지고 네. 좋은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약 1,900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네. 시장 점유율도 8.7%로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수용태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관광 편의시설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 정도밖에 점유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이 계속 개선된다고 양 시장님과 군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희들이 추가해야 될 것은 그 숫자만 바라보지 말고 네. 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얼마만큼 소비하느냐 네. 소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83% 정도밖에 소비를 안 하거든요. 네, 전국 평균 전국적으로 한 기준이요. 10만 한 네. 7천 원 쓴다면은 충남이 와가지고 9만 1천 원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라든가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이 소비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관광시장의 흐름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공급자가 네, 네.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소비자가 지금은 관광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알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한다면은 아마 포스트 코로나에 충남 관광이 우뚝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수님, 예, 저희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빨리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태안이 이제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요. 바로 이웃이 된 우리 보령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키우고 더 강한 우리 관광 태안이 되어서 여러분들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태안의 따뜻한 인심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 시민들을 일단 끌어들이시려는 예, 시장님. 네. 태안과 보령, 보령과 태안이 형제가 됐습니다. 네. 더 잘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오시는 손님이 원산도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푸드트랙도 만들고 네, 네. 또 오천 농협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로컬 푸드 마켓을 만들어가지고 네, 네. 오시는 분들이 입맛을 다실 수 있도록 하고 네, 네. 짬뽕 해물 짬뽕이라든지 네. 붕장어 해산물이 음식 여기서. 해산물을 만들어서 예, 예.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1월 24일부터 대천 해수욕장에서 겨울바다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젊은이들이 와서 마음껏 즐기고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와주시고요. 네. 우리가 내년에 보령 방문의 해를 1월부터 선포를 해가지고 내년이죠. 예, 내년에 한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머드 엑스포를 2020년도 7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오시는 손님들에게 미소 친절을 베풀어서 마음껏 느끼고 즐기고 생활 현장에서 어려웠던 것을 녹아내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우리 만세보령 서해안 환황해권의 중심 보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섬과 갯벌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충남의 바다는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령 해저터널이 충남이 해양 관광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